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이은혜 에디터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내란과 특검 관련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어둠은 쉽게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섰음에도 내란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웠습니다. 우선 윤호개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여전히 거리 현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씨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까지 내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층 더 수위 높은 내란 청산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김건희, 순직해병 등에 대한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 추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의 연내 처리 등을 공식화하며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종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까지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이 기각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올리며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네, 현장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박주영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내란과 특검 관련 소식인데요. 먼저 박주영 기자님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연내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위를 좀 높였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추경호 국민의힘위원회 구속영장 실시 심사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비상계엄을 앞두고 1년을 앞두고서도 계속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면서 내란 세력 방패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도 지지부진하다면서 올해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주도로 어제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판사도 내란 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이와 함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인데 특별법은 내란 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장관, 이 판사회의 대표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추천 기능을 배제해 정치권의 관여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이는 나치 특별재판부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12.3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1년 전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실 텐데요. 1년 전 12.3 그날 어떠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집에 막 들어가서 넥타이를 풀려던 순간에 아내가 큰일 났다고 피신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받고선 TV를 켜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황당해서 사실 같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제 의원들이 빨리 국회로 모이자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정말 빨리 국회 안에 들어가야겠다.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초조감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들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저 술 먹고 저러나 약 먹고 저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법했는데 점차 이게 현실로 느껴지면서 혹시 우리가 이 계엄을 조기에 이걸 해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조바심이 매우 컸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벌써 그게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 외부 이제 주한 외교관들은 맨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첫 번째는 가짜 뉴스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계엄한 거냐라고 할 정도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좀 벌어지기 힘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정확히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내란 청산 잘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날 저녁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바로 대통령 탄핵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1차 탄핵 실패하고 저도 이제 일주일 국회에서 노상 단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14일에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인데 사실 더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K 민주주의 빛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까지 탄생시켜줬는데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말 빠르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단합된 힘으로 미래로 나아가라. 이런 주문을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사법적 또는 헌법적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거기에는 무엇보다 이제 헌법에 의한 1차 심판인 이 파면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또 헌정 시설을 파괴한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이 개정의 정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향후에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해야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는 네. 거고 네. 정치적 심판은 1차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 주권자가 해초를 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결국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같은 것을 통해서 헌법적 심판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유권자가 단호한 심판에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지금 의원님이 사법적, 정치적 심판 얘기하셨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외에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내란 청산 대책들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민심들을 살펴보면 내란 청산이 좀 미진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민주당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외에도 내란 청산을 위해서 이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종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에 몰아서 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 필요성을 피력했는데요. 이 3대 특검이 종료 뒤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기지 않고 이 미진한 수사를 단일 특검이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데요. 법사위는 어제 법안 소위를 통해 판사,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누군가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만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법 왜곡죄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4일 본회의 통과만 남기게 되는 셈인데요. 민주당의 이번 입법 추진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는 데는 이 지난 1년간 1년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시대 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이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이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장 기각되어도 이를 명분으로 삼아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계산 역시 깔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또 바로 어제였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위헌적 계엄에 경찰을 동원한 거 죄송하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좀 늦었죠. 사실 당시 경찰이 국회도 다 에워싸고 또 여러 가지 이 공공 또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그런
이 위법적 행위에 동원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될 경찰이 그렇게 잘못 동원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것, 그건 당연히 마땅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경찰뿐만 아니라 군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국정감사 때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국감에서 비상계엄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큰 실망하고 상처를 줬다 하면서 이제 그때 사과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좀 더 나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공개 사과를 뒤늦게나마 했고 이제 군도 했습니다마는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면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일부라도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일벌백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오히려 그 사람 영전했다가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강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지금 추진한 일 중에 하나가 군의 문제입니다. 군이 말 그대로 이렇게 정치로 동원돼서는 안 되겠고 더구나 그 역사에 있어서는 독립군 광복군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군의 법적 정통성을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광복회와 저희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의 강령에다가 국민의 군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명령히 하고 명백히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립군 광복군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 국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켜온 그런 군대라고 하는 것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또다시 이렇게 군이 이런 정책 상황에 동원되어서 오명을 쓰지 않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1년을 앞두고 청산에 대해서 또 한마디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북한 우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며 내란 청산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여권에서는 비상기업 연루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글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은 또 계엄 1주년을마다 어제 계엄을 기록하고 그날을 기억한다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엄 사태 일선에서 상황을 목도한 기자들을 이 한국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는데요. 어제 방송에 저희 유지용 뉴스토마토 기자가 1년 전 1.23 비상기엄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내일이죠. 특별 성명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내란 극복을 화두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를 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12.3 바로 그 날짜에 대국민 특별 담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결국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란의 그 철저한 그 종식 극복이 될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두 번째는 국민을 통합해서 해야겠다는 것일 테고 세 번째는 그래서 향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도전적 과제를 이게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대통령께서 지난 8월달에 제가 따로 뵀을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민생 경제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생 경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으로 통합돼야 되는데 내란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어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사법부와 또는 보다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심판을 속도를 내서 해야지 빠르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국민과 정부는 모두 내란 청산에 마음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직도 사과 메시지 발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국민의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치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 같아요. 본인들이 내란 수계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과 폭정을 다 그동안 두둔해 왔어요. 그렇죠. 나아가서는 내란 계엄 때 바로 신속하게 해제하는데 적극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동안 계속 오히려 내란의 수계를 당대표가 가서 아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로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한교안과 같은 부정선거론자가 우리가 한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극우 아스팔트 이 구구론자들을 하고 그렇게 또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정책 위기를 이겨내면 나중에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셈법만 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황당하게 그지없는 집단이에요. 그러니 국민들께서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초선들이 목소리 내는 건 물론 의미 있죠. 그러나 지금 와서 잠깐 뭐 사과는 신용되는 게 그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알다시피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절에 차떼기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니까 뭐 했습니까? 당사 팔고 천막 당사 쳤죠. 당명 바꿨죠. 지도부 바꿨죠. 그렇게 해서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과중한 그런 역사적 죄를 지는 집단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유언 정당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청구하게 하는 법을 제가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와 또 이 그 공존을 위해서 필요 없는 집단이라면은 냉정한 심판을 이제는 헌재가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 이제 장외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딩이 굉장히 좀 셉니다. 뭐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쥐새끼들이 구멍을 만들어 침투하고 있다라던가 뭐 사과를 얘기하니까 유보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사과하는 행태를 보인다거나 이러한 강경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동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이런 겁니다.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자기들끼리 내부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면교사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들더라도 뭉쳐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온다. 더구나 자기 지층들이 과거에 아주 극우 보수가 5%에서 10% 정도로 했다면 지금은 15% 20% 이상이 된다. 그러니 그걸 기반 삼아서 향후에 확장하면 된다. 이런 이제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상식과 완전 동떨어져 있는 상황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장동혁 대표도 계속 윤 어게인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주권자를 너무나 무시하는 행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뭐 12월 3일을 거쳐가지고 마지못해서 사과는 신용 내는 거 진정성이 없고 버스 떠나고 나서 손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죠. 국민들께서 저건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최소한 말 그대로 지도부가 다 사퇴하고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당명도 바꾸고 당사라도 팔아서 사회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이런 거라도 해야 조금 이제 반성하겠네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지방선거 때도 회초리 한번 들고 그러면 이제 달라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싹수가 노랍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 심판 그다음에 헌재를 통해서의 위원정당 심판까지 받아봐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제일 지금 다급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것 같아요. 오세훈 마음이 급해서일까요? 이준석과 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대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알다시피 저쪽은 이미 중도 보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운동장이 너무 넓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에 중간까지.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목전에 다다라 가지고 갑작 누구랑 손 잡는 쇼 한다고 해서 유권자가 마음 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아이들 밥그릇 뺏어서 그래서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다시 자기의 정책 생명을 연장하려고 또 선거에 나오고 다음에 대권 나가기 위해서 이 징검다리로서 선거에 나오는 것을 우리 유권자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또 정치공학적으로 이준석과 손잡는 문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알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아예 안중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건 자기 주도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를 치러야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의 특검에 이제 15년 구형 때문에 전 국민이 약간 실망을 했는데 아시지만 24시간 안에 한덕수, 김문수로 후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정치 생명 연장 측면에서 한덕수도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대선 후보를 하려고 했듯이 그러면 오세훈도 같은 방면에서 본인이 시장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덕수는 이번에 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처럼 자기의 정말 역사적 가오 이 치부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했던 게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딱 두 가지입니다.
오로지 야당 탄압, 야당 시장 되어야 정치 탄압의 상징적 존재로 자기를 부각시켜서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대선으로 갈 수 있다. 딱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의 미래, 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유권자의 지혜로운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더 한쪽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초선들의 그나마 지금 저 양심적 목소리에 길을 열어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엄한 국민의 유권자의 판단만 심판만 결국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래도 내란 청산 작업 빨리 해야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의식 때문일까요? 정청래 대표 3대 특검은 부족하다. 2차 종합특검 가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환경 상황에서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사 인력, 기간, 대상 등이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또 언론이 평가하기에 미진한 점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그렇다고 덮어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 3대 특검이 한 것은 한 대로 다 기소 처리해서 재판으로 넘기고 또 미란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수사를 마무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조희대 재판부가 보여준 사법부가 보여준 그 모습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직선거법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못 나오게끔 할 정도까지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또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또 직위한 재판부는 풀어주기도 했고 지금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또 재판을 하면서 웃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신뢰가 땅바닥에 있지요. 그러면 단호하게 재판부가 그동안 이런 내란 계엄에 대해서 자기들도 반성할 것들을 반성하고 그러면서도 개선을 했어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재판부를 바꾸든지 이렇게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이제 못 믿겠다 해서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 2심으로 두자라고 이제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진 거거든요.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유언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재판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정도에 국회를 열어서 이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몇 가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또 날밤을 새면서까지 그런 주요한 법안, 지금 말씀드린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해서 그런 법안 처리를 필버스터를 감내하고 저희가 처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용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